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다음은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자, 다음은 오늘이 6.25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순국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해서 엄숙하게 묵념을 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여러분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앉으세요.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물도 좀 마시고요. 땀이 나시면 좀 땀도 닦으시고 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보통 자신의 성향이 진보 좌익 쪽이다, 좌파 쪽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파 진영 사람들보다, 국민들보다 오늘 진보 좌파 쪽 성향의 국민들이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보 좌파 국민들은 머리에 뿔 난 줄 알았어요. 이빨이 뻐드레니가 나고 입만 벌리면 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전부 다 한결같이 잘생겼다. 한결같이 미녀들입니다. 왜 이러지? 네, 놔두세요. 하여튼 오늘 이 집회를 시점으로 해서요, 우리 그 껍데기 같은 거, 허상 같은 이념 이런 것 좀 집어 던집시다. 좌우 집어 던지고 사상 집어 던지고 진실과 팩트 가지고 싸워 나갑시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 퇴진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한시가 급하지요, 여러분. 자, 우리 맞지요?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타도하자! 윤석열, 김건희를 타도하자! 윤석열, 김건희를 타도하자!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분 한번 모셔볼게요. 자, 우리 진영, 소위 말해서 우파 진영에서 연설하면 이분이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자,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많이 나오셨네요. 날씨가 36도 정도는 될 것 같네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는 다음에 여기에 참석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의 기념비적인 해퍼닝이었다 할 정도의 소중한 집회에 나오신 것을 즐기시고 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집회는 진실 앞에 진영 없다, 진실 앞에 패당도 없다, 진실 앞에 이 가두리가 없는, 진실이 있으면은 좌파든 우파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남자든 여자든 상층이든 하층이든 진실이 있는 것이 곧 그것이야말로 애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적 덕목이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우리 한국 정치 집회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작지만 이 물건으로 치면은 열쇠, 하나의 문을 여는 열쇠 집회가 아닌가. 좌우익을 넘어서 진실 앞에, 불의 앞에, 애국 앞에는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증명시켜주는 집회가 아닌가. 그래서 매우 선구적이고 창조적이고 완전히 이 독보적인 집회가 오늘 시작되어서 오늘 처음으로 연설하게 된 것을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뭡니까? 진실 추구입니다. 우익이 좌익을 욕하고 좌익을 우익이 욕하는 이유는 모두 상대방이 거짓되다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욕합니다. 우익이 좌익을 욕할 때는 정치적인 이상이 너무 망상적이다. 그래서 저놈들이 정치 사기를 친다. 이 보수 우파가 진보 좌익을 욕할 때 평등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너무 망상적, 너무 환상적인 거짓말을 친다. 또 좌익이 우익을 변화할 때는 저놈들은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킨다 하면서 아주 부패해가지고 기득권이 돼가지고 사실은 지키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법치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니까 저놈들의 보수도 거짓말이다. 서로 불신하게 됐는데 한국 사회를 보면은 좌익이 우익을, 우익이 좌익을 욕하는 것은 상당 부분 정당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오늘날 국민의힘 보면은 여러분 두 집단, 좌익 우익 집단이 여당 야당이 진보 보수가 여러분 정말 썩어 문드러졌지요. 오늘 그 패러다임을 깨고 좌익도 정직하고 좌익이 외치는 공정과 평등, 야 그거 정말 우리가 섬겨야 될 미덕이구나. 우익이 외치는 자유와 성취, 사유재산, 야 그것도 정말 소중한 거구나. 좌익 우익이 가지고 있는 미덕이 정말 필요했구나. 한 사회는 건강한 좌익과 건강한 우익, 좌익 우익이 모두 진실, 공정, 법치, 애국, 상식, 민족애가 있는 그러한 좌익 우익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증명시키고 그런 것을 국민들에게 깃발을 드는 오늘 우리 집회야말로 소중한 집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병폐가 뭡니까? 그걸 파티큘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수주의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지역 특조주의, 좌익 우익 이념 특수주의, 남자 여자 요즘은 또 성별 특수주의, 그 다음에 있는 놈 없는 놈 계급 특수주의, 전부 진영 가두리 해가지고 파티큘러한 자기 집단, 자기 가두리 집단 옳고 그 위의 집단은 나쁜 놈들이다 이랬는데 그 낡은 패러다임은 아마 오늘부터 깨질 겁니다. 좌익에도 정직한 사람, 우익에도 정직한 사람, 윤석열을 기반으로 두면은 좌우익이 모두 정직할 수 있고 좌우익이 모두 공정할 수 있고 좌우익이 모두 준법적일 수 있고 좌우익이 모두 애국적일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 오늘 변희재 대표, 김용민 목사님 됐나요? 김한매 대표, 저희들 더불어 오늘
좌익이든 우익이든 정직하면은 오케이. 좌익이든 우익하면은 썩이고 부패하고 몰상식하고 불법적이고 불공정하면은 아웃. 오늘 그거를 증명하는데 그 샘플 케이스가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윤석열에는 좌익을 배반하기도 하고 우익을 배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래서 촛불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우익을 법도 없이 조작하면서 불공정하게 몰상식하게 부정직하게 반국가적으로 무자비하게 숙청한 그놈이 누굽니까 여러분? 또 우익 정권에 와가지고는 틀림없이 조국이보다 훨씬 불공정한 여러분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만드는 거 봤지요? 이거는 우익이 봐도 윤석열이가 가지고 있는 못된 패당주의 중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가 보여주는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집단도 모르고 자기 가족도 모르고 자기 동료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다가 마지막에 자살하고 자멸하는 그 상징적 인물이 여러분 누굽니까? 윤건희입니다. 윤건희. 윤건희의 역사는 사기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건희의 인생은 배반의 인생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물으면은 인터넷에서 공부해야든지 유튜브들 많이 보세요. 저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대한민국의 가장 불법적인 인간 2명 찾으라. 여러분 누굽니까?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몰상식한 인간 둘이 찾아봐라.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가장 사기 잘 치는 인간 누굽니까? 김건희 아니에요? 대통령 영부인 안 하겠다. 내가 없어. 성열씨 나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는 성열씨가 잘 되면은 내가 사라져요. 대통령 되자마자 윤석열이는 집사고 김건희 대통령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입니다. 여러분 윤석열만큼 불법적인 놈 있습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날조 아니에요? 윤석열이 수사 날조 아니에요? 날조 아니라는 사람은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있든지 양심이 쓰레기장인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익들이 주로 윤석열의 사기 탄핵 태블릿 PC 조작부터 특검 수사 그것이 모두 조작 사기였다 하는데 분노했다면은 이제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윤석열 집권하고 난 뒤에 한번 윤석열 행세를 한번 보세요. 그래 사기 탄핵은 넘어가자. 좋다. 태극기 들고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좋다. 괴주의적 변신 좋다.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뭡니까? 목숨 걸고 청와대 폐쇄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국정농단 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김건희하고 허니문 기간 즐기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자기 혼자 비싼 밥 먹고 6명 가지고 900만원 밥 처먹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논란피질하면서 이게 목숨 걸고 양아치 짓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좋다. 우파에서 뽑아놔 좋다. 뽑아놓고 그가 보여준 행세 탄핵 좋다. 탄핵 인정하다 좋다. 윤석열 뽑아놓은 지금까지 행세를 한번 봐요. 다 거짓말. 저 앞에 경찰들 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24명인가 25명 치안관 인사를 하면서 치안관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담당국에서 준 치안관 명단을 경찰은 발표했을 뿐이에요. 이게 어디 술 먹고 정신없는 것들이 자기가 사람 2-3명 바꿔야 됐던 모양이라. 그러면 사람 2-3명 바꾸고 싶습니다. 바꾸면 되는데 이게 뭐 자기 결재를 안 받아가지고 용납 중대한 무슨 국기문란이라고. 여러분 그거 윤석열 사기친 겁니다. 자기가 정신없는 인간인데 그거를
경찰청장 경찰에게 뒤집어 쓴 거 맞지요? 그게 윤석열의 사기 본능입니다. 노동부 52시간 그거 좀 약간 탄력적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탄력적으로 한다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면은 그 노동부에서 발표한 것이 윤석열의 발표예요, 김정은이의 발표예요? 윤석열의 발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부인해버려. 국정농단의 주범 그게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시킨 국정농단이라는 단어를 지금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윤석열에게 적용시키면은 탄핵을 10번을 당해야 돼. 맞습니다. 뭐? 최소원 씨한테 이해관계가 있겠다고? 아니 청와대 내부 수리를 하는데 무슨 유령회사 데려가가지고 그것도 자기 장모 집에 적을 뒀던 유령회사 데려가가지고 6억 몇천만원 7억짜리 공사 그게 지금 용화대 용산 대통령실 그거 공사 나는 간첩이 하는 게 아닌가. 청와대 간첩이사가 못 나간다 그러더니 정체불명의 인테리어 사업자 정체불명입니다. 이게 세금 계산서도 유령으로 끊으려고 하고 회사도 유령으로 끊으려고. 여러분 자기 사무실 자기 아는 무슨 천공이가 보냈는지 건진이가 보낸지 그래 하면 됩니까? 그 국정농단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의 국정농단, 윤석열이의 대통령 권한의 사유와 윤석열이의 사기질, 국기문란 따지면 끝이 없고 오늘 연사들 방송 다 안 하고 내 혼자 5시간 방송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에너지가 넘쳐. 여러분 윤석열이는 저 썩어 빠진 국회 좌우익 썩어 빠진 기득권 국회놈들이 탄핵을 하지 않으니까 진실과 정의 대한민국 국기를 중시하는 국민들이 직접 타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맛이 뭔지 윤석열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쫓기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는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진보 보수 남성 여성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분파주의적 장벽을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항상 스스로 존재하는 진실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 이런 중요한 정치적 미덕을 기반으로 근본으로 명분으로 삼아 입맛 뛰면 거짓말하는 윤석열이를 타도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 자우익의 진영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민족들이 사기 종족이 되지 않는 첩경이라는 것 유일한 길이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참 허니문 기간에 할 말은 못되지만 국민들도 눈치 끌겠지요.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 5% 긍정 떨어지고 부정적인 거 5% 일주일 만에 윤건희 때문에 지지율 10%씩 내려가는 거 보이지요? 국민들은 허니문 기간이 아니고 김건희 윤석열이 하와이 가라 하와이 좋다 그러니까 하와이로 가고 우리는 정상적인 대통령 정상적인 국민 진실과 상식 법치와 공정 그리고 상식과 윤리 국가의 민족애가 있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허니문 기간에 윤석열을 내임되고 온 윤석열이를 여러분 몰아냅시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진실과 정의 애국에 투철한 식민지 노예가 아닌 자주 민주국가의 당당한 주인됨을 윤석열 타도로서 증명시켜 나갑시다. 여러분 우린 뭐 할 말이 많지만 사회자가 또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그죠? 시간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시간 공간 청와대 시간 공간 귀신 나와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가 귀신 아니에요. 그거 망국의 귀태들입니다. 여러분 저 대한민국 최악질 망국의 귀태 인간 이하의 망국의 귀신 윤석열 김건희를 몰아내어
위대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부쩍 일어나게 만들고 난 뒤에 우익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여러분 신나게 한번 경쟁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몰아내는 것이 좌익도 살고 우익도 살고 진실도 살고 공정도 살고 국가와 민족이 산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듣고 싶은 분은요 유튜브에 올인코리아 구독하세요. 그러면 3박 4일 5박 6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바로 모셔볼게요. 이분요 저는 솔직히 유튜브나 방송에 볼 때는 아마 머리에 뿔 난 줄 알았습니다. 이빨이 뻗어있거나 괴물 비슷할 줄 알았는데 요즘 보니까요 배도 이쁘게 나왔어요. 인물도 이뻐요. 자, 평화나무 이사장입니다. 김영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철 대표님이시죠? 예, 우리 대표님을 아까 변희재 대표 고문께서 소개하시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좌파를 본 적이 없는 분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예, 자, 정말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이 상대적 진보를 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우파의 변희재 대표 고문 또 우리 조용환 대표님도 계시고 최대집 회장 그리고 우리 김한배 대표도 나오셨고 그래서 이렇게 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타도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말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희가 희한한 게 아니라 이 시대가 희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변희재 대표 고문을 비롯한 이 보수 인사들께서 이렇게 윤석열 타도에 나서게 됐느냐? 아닙니다. 이분들은 내내 그랬어요. 한 번도 그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바뀌었다면 제가 바뀌었죠. 저도 윤석열 처음에 지지했었거든요. 예. 단 한 번도 이분들은 입장이 달라진 적이 없어요. 입장이 달라진 보수들도 많죠. 사실은 윤석열을 비난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또 그쪽에 줄 서는 우리 변희재 대표 말로는 대돼지라고 했던가요? 예. 예, 우리 윤석열 타도의 뜻을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 애국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참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발언할 수 있게 돼서 저 역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정치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 도지사든 다 국민이 투표로 해서 그 권력을 위임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정치인들이다, 정치 권력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거나 혹은 뭐 해일이 일어도 열심히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 검사가 기소하면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벌금 나오면 그냥 아웃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열심히 투표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느 순간 이렇게 대한민국 권력이 검찰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커진 검찰 권력이 국가 권력까지 찬탈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3월 9일 정상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윤석열이 당선된 것 같지요? 과연 그렇습니까? 윤석열은 자기를 검찰총장시킨 대통령을 배신했고 헌법과 법률을 마구 어겨가면서 권력 투쟁을 벌이더니 제1야당 국민의힘을 접수하고는 끝내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검찰 쿠데타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투표의 형식으로 당선이 된 것 같지만 실상은 쿠데타로 집권한 자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 나라가 말이죠, 50 시절 힘께나 쓴다는 자리에
전두환 끈앞풀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직 검사들의 천하가 됐어요.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갔던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됐습니다. 최악의 공직기강 상태였던 자가 공직기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말이죠, 윤석열이 그 대구고검 있을 때 그때 밥 총무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윤석열 검사님 모시고 선배 검사님 모시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술 먹을 것인가, 이거를 골몰하던 인간이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거예요. 그거 해줬다고. 그게 자기의 저녁 식사 자리 어디로 할 것인지 알아봤다는 그 이유로 공직기강 비서관이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운전면허가 없는 윤석열 카풀해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장 된 사람이 있고요, 법무차관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역시 윤석열 카풀해준 인연이 있습니다. 카풀해줬다고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 차관, 그리고 검찰총장이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가 쿠데타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보훈처장,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전직 검사 출신입니다. 야, 이러다가는 뭐 온 나라가 전직 검사들의 그 놀이터가 되겠어요. 돌아가신 송해 선생 후임으로 전국 노래자랑 MC도 전직 검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검사라는 직업이 법질서를 수호하는 우리 사회 정의의 파수꾼이다, 이렇게들 떠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보십시오. 이들은 조작의 달인들입니다. 이 자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우리 사회 법치주의를 수호한다?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태블릿 PC 주인을 멋대로 조작했던 자들 누굽니까? 검사 아닙니까?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변희재 대표 고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당했던 일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용으로 썼다고 지목한 PC, 이 PC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될 증거 조작을 했다. 검사가 증거 조작을 했다. 그 정황이 확실해 보입니다. 뭐 처음부터 조국과 정경심을 범죄자로 만들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갔지요. 뭐 수사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게 아니라, 수사하다 보니까 그런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라. 자, 근데 이들이 증거 조작하기 전에 무슨 밑작업을 합니까? 언론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인격과 명예를 초토화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대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와 함께 정치했던 사람들을 검찰이 유린해 갔던 과정들을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와, 이거 보니까 말이죠, 조국을 보니까 그 과거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들은 내사 단계부터 인격과 명예를 초토화합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나쁜 짓이 더 드러날 것 같으면 더 가혹하게 털어요. 왜냐?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왜 더 가혹하게 털까? 그것은 바로 자살하라 이겁니다. 본인께 안 나오면은 가족들까지 털어요. 못 견디게 만듭니다.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국가 권력을 손에 쥐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인간 백정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쏴도 강남 한복판에서 술 처마시고 도심 시민들 길 막고 빵 사 처먹고 이런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가뜩이나 막히는 길인데 마비시켜놓고 저는 혼자서 뻥 뚫린 길로 출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솔직히 변희재 고문이 윤석열 끈앞풀 검사들한테 당할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워낙 또 변희재가 비호감이다 보니까 속으로 꼬스다 이런 마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조국 장관의 일이 되고 그 수법이 아주 잔인하고 추악하니까
알게 된 거죠. 아, 이놈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구나. 조국만 이렇게 당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잘했다던 적폐청산 수사도 다 이런 초식이었구나. 엉성한 팩트를 갖고 극악한 범죄로 조작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도 꽤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뭔 사투나 보지요. 그죠? 그리고 재심 청구 들어오잖아요. 할 말 없지요. 재심 청구 들어와서 어떤 검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무죄 이렇게 구형을 하면은 그 검사를 왕따시키고 좌천시킵니다. 이랬던 놈들입니다. 이런 이 인간 백정들, 인간 쓰레기들이 국가 권력을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끝장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한국이고 일본이고 할 것 없이 지구인들이 나서서 힘 합쳐서 싸워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건 간에 인간 백정, 인간 쓰레기 윤석열을 타도시키고 나서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선다면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되지요. 지금은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파괴한 놈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장악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가 정말 걱정입니다. 아시죠? 휘발유 경유 어떤 동네에서는 3,000원이 넘었어요. 리터당. 아니, 제가 IMF 때 말이죠, 휘발유가 1,500원 넘었을 때 이거 진짜 위기가 오는구나 했는데 3,000원이 넘어갔어요. 3,000원이.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1,300원은 IMF 이래 지금까지 심리적 저지선이었습니다. 이것도 넘었습니다. 주식은 어때요? 윤석열 취임날 2,600으로 떨어지고 한 달 만에 2,500, 2,400선까지 무너지고 지금 2,000선도 조만간 무너진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주식 투자자 방에 가보니까 다 탄핵을 얘기하더만요. 다 탄핵을 얘기해요. 자, 저도 사실 3,000 넘었을 때 이제 주식을 조금 투자해보겠다 해서 투자에 나섰는데, 아니 나는 윤석열을 찍지도 않았는데 왜 이 꼬라지를 당해야 합니까? 그래, 윤석열 찍으신 분들 만족스럽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시고 만족하세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뭐가 문제지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제 위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점이지요. 그러나 윤석열은 이걸 해결해야 할,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이 말했잖아요. 대책이 없다고. 자기가 그 입으로 얘기했어요. 대책이 없다고. 아니, 대책이 없어도 대책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내려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얘네들 하는 짓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이 말이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할 수 없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대요.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근데 검사 출신 이복현이가 지금 금융감독원장 돼가지고 시중은행장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대출금리 올리지 말래요. 협박이죠. 아니,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돈 빌려간 사람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은행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방법은 있습니다. 대출금리만 안 올리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대출을 하지 않거나 혹은 돈 빌려간 사람들한테 조기에 회수하는 거, 그 방법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끌족들 죽습니다. 영끌족들이 죽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대책이 없으니 그거밖에 할 일이 없는 거죠. 이 전직 검사들, 대가리에 똥으로 가득 찬 이 전직 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책이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정말 참 얘네들은 답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타도는요, 어떤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한 생존의 문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언론들 어떻습니까? 이미 윤석열에게 애완견이 됐습니다. 이 자들은 여러분들의 피눈물을 보도하질 않아요. 그냥 태평 시대가 왔다, 요순 시대가 왔다 이러고 있어요. 맞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위기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주목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기레기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나아질까요? 미국의 물가가 잡히고 뭐 그래서 뭐 금리가 안정되면은 좀 나아질까요? 주식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전 다른 건 몰라도 말이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흐름은 이거는 비단 어떤 그런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변희재 대표 고문이 말하듯 이 나라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김건희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는 김건희를 통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이 게임이 정의롭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 내 돈 묻어봐야 주가 조작이 횡행하는 이 나라에서 나의 권리가, 이득이 보장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외국인들이 다 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방치하는 국가 권력도 사악하지요. 주가 조작하는 사람도 사악하지만, 근데 지금 김건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응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혐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열과 그 끈앞을 검사들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도 역시 기자들이 보도 안 할 겁니다. 조국 집 앞에서 짬뽕 짜장면이나 찾던 그 자들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님 패션이나 관심 갖는 이 자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국 시민들은 이 현실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합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의 정의로운 해결 없이는 이 주식시장, 추락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고 또한 수습할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가 조작은 너무나 사악한 범죄라서 감옥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이 김건희를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죽으려고.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대통령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400만 정도가 지금 주식 투자하신다고 그러는데 1,400만 국민의 이익을 관철하는 일은 윤석열 타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익을 우리가 지킵시다. 저는 뭐 무슨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 굉장히 사랑하고 그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윤석열 타도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 우리의 이익의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민주당 믿지 않습니다. 뭐 국민의힘은 더 믿지 않고요. 이 자들은 지금 뭐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득권 사수를 위해서 서로 협잡하는 똑같은 놈들입니다. 민주당 보세요. 뭐 선거 때만 되면 민주주의 운운합니다. 그래서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악마화해요. 실상은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 속지 맙시다. 속지 말고 우리는 윤석열 타도로서 진보 보수 시민들이 뜻을 합해서 손을 잡고 몰아냅시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벌써 맞습니다. 여러분, 이 윤석열 타도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능의 문제입니다. 지능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탈출은 지능순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은 이제 지능순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보다 앞서 시작한 윤석열 타도 집회입니다. 이제 2달도 안 됐지만은 점점 새가 불어날 겁니다. 여기가 대세가 될 거예요. 여기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광장에서 윤석열 타도로 만납시다. 윤석열 타도에는 태극기가 없습니다. 탄핵 조풀이 없습니다.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좌가 없습니다. 우가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빈자도 없고 부자도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우리 조용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정규직도 없고 비정규직도 없습니다. 국민 다 나와야 윤석열 타도에는 뚱보도 없고 홀쭉이도 없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친원전도 없고 탈원전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타도에는 부먹파도 없고 찍먹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석열 타도로 국민 통합 한 방에 해버립시다. 국민 통합 말은 참 많았지요. 한 방에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타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나라 경제 무너진다. 성렬아 짤짤이 하냐. 네, 이렇게 제가 할 텐데 짤짤이 하냐로 해주세요. 예. 나라 경제 무너진다. 성렬아 짤짤이 하냐. 짤짤이 하자. 짤짤이 하자. 짤짤이 하자. 이번엔 귀가해라 하면은 귀가해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끝났다. 용산에서 삽질 그만하고 즉각 귀가하라. 귀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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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세자인데요. 좆바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좆바가. 좋아 빨리 가. 예, 저런데요. 좋아 빠르게 간대요. 예. 성렬아, 대통령 귀찮지? 좋아 빠르게 가라. 전방아. 네, 윤석열이 좆바가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자, 김영민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족박하는 기억난다. 아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영민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대표님께서 좀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저는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보통 보면 다시 시작. 정부가 금방 시작. 대통령이 금방 국민을 들어오세요. 걱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요, 자, 김영민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다른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족박하는 기억난다. 아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김영민 대표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영민 대표님께서 좀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좀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종이컵이 다를까요? 보통 보면 정부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요, 윤석열 김건희 정부 때는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과 김건희를 걱정합니다. 저 새끼 저거 술 처먹고 출근 제대로 했나 저거. 아, 저 새끼 저거 출근 존나 빨리 하네 이거. 오늘 저기 어디 가서 술 처먹나? 이번 주 주말에는 어느 빵집에 가서 또 교통 대란을 일으키고 어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처먹고 생지랄을 할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거. 아니, 빨리 정리를 합시다. 우리 각자 가정살림 내 개인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타도! 김건희 타도! 윤석열 타도! 김건희 타도!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출퇴근 걱정한 정권이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자신하는데요, 2달, 3달 후면 집집마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 손가락 잘라서 가가호 그 손가락 내 걸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분 모셔볼게요. 자, 이분 74년생 같이 동갑인데요, 아마 저하고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강민구 대표님 모실 건데 다 떨어졌어요. 이 보수 아스팔트에 학을 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신하고 돈 되는 곳이라면 누구든지 빨아제끼는, 돈 되는 곳이라면 어제의 원수도까지 빨아제끼는 이 보수의 참혹한 이 뒷모습을 보고요, 저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연설해 주실 강민구 대표님도 학을 뗐습니다.
그래서 동계를 해서 동거리 우리 진실 팩트만 보고 가자고 동계를 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바로 그 턴나이트 강민구고요. 목소리 좋아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피가 이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김성철 사회자가 손들어 그랬더니 우리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많이 오셨던데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지금 그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어서 정말 오늘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쁜 놈 두들겨 잡지 않은데 진보면 어떻고 보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나쁜 놈은 나쁜 놈일 뿐이죠. 그렇죠? 나쁜 놈 두들겨 잡는데 진영 논리 들이대는 사람들, 그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제 적입니다. 그게 지금 보수 진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 진보 진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진영에 제가 발 닦은 적도 없고. 그러나 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근에 협박까지 받은 거 다 기억들 하시죠? 지금 유튜브 찍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유튜브 찍고 계시는 분들 제발 오늘 오신 우리 유튜버 분들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가지고 거기에 약간 양념 좀 뿌리가 그렇게 하지. 요 유튜버 화면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쉬고 들어간다. 슈퍼챗 싸죠. 쉬고 들어간다. 슈퍼챗 싸죠. 이런 것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질 떨어져요. 그렇죠? 저도 유튜버를 하긴 합니다만 오늘 그래서 성질나서 유튜브도 안 켰습니다. 보수 진영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유튜브 때문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제발 사실관계 기반해서 거기에 약간 양념 좀 뿌려서 보수는 보수대로 양념 뿌리고 진보는 진보대로 양념 뿌려서 진실관계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코로나 직전까지는 극우라고 불리던 놈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서울의 소리 와 있는데 이 서울의 소리와 제가 수년 동안을 겁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백은종 대표한테 제가 할배요! 이러면서 막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대 소리가 뭐 유튜브 계정이 폭파가 됐대지요. 제가 그만큼 이야기했잖아요. 안전거리 같은 거 실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폭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검증되지 않은 진행자가 마구마구 떠드는 거 유튜브 카메라 앞에 세워놓고 쉬고 들어간다 생말짱 다 거짓말인 거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 말씀 하러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이 유튜브 바닥이 워낙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실 때 생각을 하시면서 이 새끼가 거짓말 하는지 이 새끼가 진짜를 말하는지 제발 좀 구별해서 정보를 가려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윤석열 정권 예 아까 우리 김용민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던데 보수들이 불과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서울중앙지검 앞에 서서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은 사퇴하라! 그래 놔놓고 작년에 보셨죠?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이 지랄 연병들을 하고 찾아빠졌어요. 피가 끓습니다. 저도 길거리 투쟁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더러운 꼴 보느니 내가 이 바닥을 떠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러지 말아요. 나 같은 놈도 몇 명 없다고. 오늘 오신 우리 진보와 보수 그냥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 이거 끄집어내지 않으면 5년 뒤에 아주 작살이 날 겁니다. 윤석열이 말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라고. 그 공정과 상식이 되려면 김건희부터 주가 조작으로 구속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
구속하라. 한평생 엄마 사기친 돈으로 먹고 잘 살았던 여자입니다. 지 인생도 지 모든 인생이 거부 거짓말인 여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건희입니다. 남편의 내주나 잘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한테 지지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일어나놓고 요즘 매일같이 뉴스만 보면 김건희 나오고 있죠. 김건희가 대통령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농단이 아니라 김건희 국정농단이 진짜 국정농단입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구속되면 윤석열 자동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강민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인사를 해주신 강민구 대표님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트 안 가요. 저는 나이트 갈 때. 잠깐만요. 예, 이모 들어가 주세요. 이모, 예, 춤은 집에 같이 있어. 예, 이모, 예. 자, 우리 강민구 대표님이 말씀했지만요. 자, 김건희 간단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주가만 조작했다 생각하시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는요, 주가 조작에다가 학력 위조, 학력 조작, 경력 조작을 했고요. 얼굴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인생이 조작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혹자는 그러더라고. 김건희처럼 얼굴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어떤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아이고 새로 태어난 게 나을 낀데 새로 태어난 게 빠르지요, 그죠? 이제 모든 게 조작인 김건희를 쫓아내면 우리 강민구 대표님 말씀처럼 윤석열은 자동으로 나가리가 됩니다. 그지요? 그냥 편안하게 뒷방에서 윤석열이 좋아하는 소맥이나 말아 처먹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도 구속하라! 윤석열도 구속하라! 잠깐만요. 뭐 없다. 잠깐만, 내가 드릴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그 다음 분은 제가 이름을 몰라가지고. 찾았다. 자, 다음 분 모실게요. 자, 이분은 저는 솔직히 처음 뵙는 분입니다. 처음 뵙는 분인데, 참 감사하게도 이 윤석열 김건희 퇴진 집회에 연사로 참여해 주신 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해 올리면 여러분들 손바닥에 빵꾸가 나도록 박수를 좀 쳐주십시오. 자, 사법주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입니다. 김한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나이가 63살인데 저희가 64번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자께서 제 이름 아직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윤석열 더 열심히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64번 고발. 저희가 윤석열을 이렇게 많이 고발한 것은 저희가 유별내 가지고 많이 고발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로서 이 나라의 검찰총장으로서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야망, 처가의 이익을 수호하고 자기 편 검사와 자기 친구 먹은 자, 검사와 술 먹은 자들, 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의 기득권 수호만을 하기에 바쁜 그런 비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이 집회에 변희재 대표님하고 손을 잡고 집회에 나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저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우리 그 카페에도 올리고 사법정의 TV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 집회 예고를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단군 이래 최초의 통합을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건 윤석열 퇴진의 좌우가 따로 없습니다. 좌우가 모두 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좌우가 함께 윤석열을 타도하자. 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진실 앞에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법 정의 앞에 좌우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 제가 지난주에 공수처 여러분 아시죠? 공수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수처의 윤석열이를 무려 35번이나 고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고발 사주 아시죠? 네. 그 판사 사찰 아시죠? 네. 옵티머스 수사 무마 아시죠? 네. 한명숙 총리 모해위준 교사 아시죠? 네. 이 4개만 빼고 나머지 20몇 개는 죄다 공수처가 다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노하고 공수처 문 닫으라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만 주는 그런 공수처 필요 없다, 문 닫아라라고 1인 시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태블릿 PC 관련돼서 윤석열 밑에 있었던 부하검사들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변희재 대표님을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왜요? 진실을 위하여. 불공정과 비상식. 자기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대통령 선거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공정과 상식의 화신인 마냥 온 국민한테 자기가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그자가 하는 행위는 모조리 불공정과 비상식에 점철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차 저는 한 점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그 현장에서 이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앞전에 세 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한번 탄핵 마일리지라는 것으로 저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 제가 공지를 했지만, 제가 12가지를 좀 제목만 정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이 취임한 지 불과 얼마 됐죠? 아직 2달도 안 됐습니다. 40여일이 지났을 뿐인데 제가 무려 12가지나 윤석열 조기 탄핵 마일리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십시오. 자, 윤석열의 조기 탄핵 마일리지 첫 번째는 본부장 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서초동에서 본부장 비리 수사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거기 오신 분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정도로 우리 좌파 쪽에서 민주 진보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비리 범죄가 총 몇 개죠? 180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가족이 지금 대한민국에 영어로 하면 first family, 여기 외국인분이 계신데 first family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되는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비리 의혹이 가장 많은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돼.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라 망신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국정 개입. 용산에 5층에 대기실이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게 김건희는 대기실을 좋아합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는 모든 게 다 대기실입니다. 그리고 오를 좋아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차량 뒷번호도 오, 전화번호 뒷번호도 오, 자기가 있는 용산의 사무실 거기도 5층에다 대기실을 만들었답니다. 장관들 보호하기 전에 미리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검사 받고, 윤석열이 일하기 싫으니까 미리 김건희가 검사 받고 들여보내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사상 유례 없는, 정말로 조선시대 유례 없는
안여자에 의한 국정농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 번째, 가장 지금 자기 오른팔, 자기 밑에 수하 중에 갑으로 치는 한동훈. 이자는 누구입니까? 2년 동안 자기 전화기 비밀번호 2년 동안 버팅기고 안 깝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화기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2년 동안 아이폰 비번 안 까면 면죄부 받고 이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아이폰 바꾸세요. 잘못하시고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검찰이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다 무죄 받으십니다.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자가 지금 소통령이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는 조국, 여러분 그대가 조국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 이 윤석열과 한동훈이 처음에는 조국 권력형 비리라고 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사모펀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이름 없는 지방대표 짱짱 가지고 온 나라를 몸살을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입시비리라고 했는데 허위 어쩌고 했는데 얼마 전에 PD수첩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동훈의 딸이 경기도에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 봉사처에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미래에 있는 한동훈이의 딸은 시간여행자입니까? 타임머신 타고 다닙니까? 어떻게 된 게 7월 26일까지 미리 다 했다고 사인 확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동훈이의 딸을 이렇게 허위 경력 쌓기, 거기다가 모자라서 논문 대필, 거기다가 허위 논문 돈 주고 대필시키고, 심지어는 지금 한동훈이 미국 간다고 합니다. FBI에 간다고 합니다. 자기 처형이 교포들한테 돈 주고 입시컷 상집받다가 문제되니까 FBI 수사 당할까봐, 자기 조카들이 시대에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입학 시도 당할까봐 그래서 FBI에 가는 겁니까, 한동훈이? 도대체 나라에 산적한 혈안이 많은데 이 소통령이라고 하는 한동훈이는 뭐 하는 겁니까? 조국만 때려잡고 한동훈이는 봐주는 겁니까? 이래서 탄핵 사유입니다. 한동훈이 비리도 타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부 요직에 있는 주요 자리들 보면은 죄다 검찰 출신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죄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복둥이 등 전부 다 검찰 출신. 아까 말씀하신 20원도 부족하고 총 16명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6명의 검찰 출신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민변 출신으로 도배를 했다고요? 1명, 2명 있다고 합니다. 16대 1입니다. 그래놓고서 검찰 출신이 유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찰 출신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재입니까? 근데 왜 온통 청와대, 대통령실, 정부 요직 장관, 심지어 금감원장, 공정위, 죄다 국세청장까지 전부 검찰 출신으로 처발라가지고 대한민국을 검찰 왕국으로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탄핵사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파괴했습니다. 인사검증단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 한동훈 밑에서 심지어 대법관, 헌법재판관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다고 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왜 인사검증단 만드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헌법재판관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간들을 뽑아야 탄핵 막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학습 효과입니다. 윤석열도 자기도 끌어내릴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관들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대법관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서 자기들 탄핵 안 달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떻게 된 게 행정부 소속 검사가 사법부 소속 판사들을 검증합니까? 이게 삼권 분립 반헌법 행위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음 윤석열 다누림건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알 수 없는, 이름도 없는 다누리건설이라는 직원 2명이 무려 수십억에 달하는 인테리어 공사, 대통령실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걸 소유한 자가 안보라고 하는 자인데 얼마 전 시민열공에 나온 취재에 따르면 무려 몇 개죠? 480개라는 무려 허위 유령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이 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리 업체들을 대통령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혈세가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민영화, 여러분 전기 수도
그리고 공항, 철도, 의료,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처럼 됩니다. 맹장 수술 하나도 1000만원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실려가다 죽습니다. 이런 나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검찰에 이어서 경찰까지 신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찰마저도 다 꼭두각시 만들어서 여기 있었던 치안본부처럼 박정철 죽을 때처럼 경찰도 전부 다 지들 말 안 들으면 자기들이 꼭두각시처럼 부리겠다는 거 아니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경제 파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금리 오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한 만정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자는? 술 마시려고 술 마시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무능한 윤석열의 더 이상의 집권은 우리 국민들에게 재앙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윤석열의 비리를 고발하고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날 또 고발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권성동, 자, 전 정부에 임명됐다고 임기가 1년이나 남은 전현희,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내려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 산자부 장관 배국규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소속기관장들 임기 남았는데 사퇴 압박했다고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권성동 등 윤석열 일당은 이자들도 역시 현행범으로, 직권남용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괜찮고 남이 하면은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자들은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초동 집회에서 했던 건데, 적반하장 내로남불 본부장 비리 수사하라! 불공정과 비상식 윤석열과 김건희 타도하자! 여러분, 저희 사생과 협업정의 TV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한배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좌측에서 많이 오셨는데 존중합니다. 욕들 뭐 각오하고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우리가 이 진실을 알기 전에는 껐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불과 문재인 정부 때죠. 윤석 듣고 같이 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국민입니다. 서로 좌측 국민은 우측 국민에게, 우측 국민은 좌측 국민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진실투쟁! 진실투쟁!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오늘 봐서는요, 이 땡냥지에 이 땡빛을 받으면서 이 여러분들의 이 참여 열기, 여러분 함성 충분히 저희한테 이길 기회가 곧 올 거라 봅니다. 자, 다음 영상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분요, 탄핵 초창기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초창기 때부터 이 탄핵은 사기였고, 그리고 탄핵에 단초가 됐던 사기 태블릿 PC 이거 조작이다 외치면서 싸워왔던 분입니다. 자, 대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대구 선글라스 오인국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애국 국민은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오영국입니다. 저는 이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1948년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그 이후를 보면은 과연 이 나라에 민주주의가 수립된 지 70년이 지나도록 현직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자기 정치의 적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현직 검사가 모든 증거를 직접 조작했다면 여러분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돈을 받고
일반 몰상식한 인간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가장 큰 범죄는 위정교사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검사가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부 장관 등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직접 증거를 조작한 이런 인간들은 바로 내란 범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란 범죄자의 주범은 지금 대통령이 돼 있고 또 한 놈은 법무부 장관이 돼 있고 그 희아의 졸개들이 지금 검찰의 모든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좌우 합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가장 썩어 빠진 집단이 어딥니까? 저 여의도의 똥개 300마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똥개 300마리의 권력의 개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윤석열, 한동훈 같은 이런 쓰레기 정치 검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똥개 300마리는 좌우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가고 있지만 우리 애국 시민들은 좌우 손을 잡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태블릿 조작이라는 것은 검찰이 막연히 우리가 태블릿 PC 조작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태블릿 PC 조작의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내려갈 테니까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사실만은 알고 가야만이 왜 당당하게 윤석열의 퇴진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본래 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몰고 간 것은 바로 저 JTBC의 손석희와 그 희아의 이 심수미, 송영석, 김필중 같은 이 사기꾼 기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2016년 10월 24일이며 그로부터 5일 후인 10월 29일 김용재 검사가 직접 청와대 근무하던 김한수를 불러서 위정교사를 하면서 JTBC의 가짜뉴스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1차적인 조작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때 검찰들 김용재며 그 희한한 노승거리가 그때 1차장 검사일 때입니다. 그리고 부터 이틀 후인 10월 30일 바로 문재인 태블릿 PC에 카톡방을 445개 중 415개를 검찰이 직접 지워버리는 이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 바로 노승근 검사의 그 일당들입니다. 여러분, 카톡방이 4,000개 중에서 400개를 날리면 모르겠지만 445개 중 415개를 날려버렸다면 이거는 바로 증거인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현직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증거를 합리적으로 조작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로 특검, 문제가 되는 이 특검의 우두머리 박영수 허사비 밑에 실질적인 대장 제4팀장 윤석열, 이들이 저지른 짓은 바로 2017년 1월 4일 김종우라는 검사가 다시 한번 이 김수남 검찰총장 체제에서 지질러진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또 한번 위정교사를 낸 그 조작 진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2017년 1월 11일 바로 특검보 이규철이가 발표한 또 JTBC PC, 이것은 완벽하게 윤석열과 한동훈 그 팀들이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놔두고 어떻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는 오늘 이제까지 마이크를 잡고 애국 현장에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서 수백 번이 오늘같이 좌우 구분 없이 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자는 데 올라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만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책자에 모든 사람들이 실명을 그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전까지 내가 한 얘기는 모든 것이 만약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들이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시고 이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 한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주신 소위 말하는 진보측의 국민 여러분, 진보측의 유튜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단결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일부는 이미 돈에 타락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보 여러분들의 유튜버는 이렇게 협동심이 강하고 단결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모든 좌파 유튜버들이 일주일만 오늘 있었던 이 팩트를 모두 방송하십시오. 그러면은 저 쓰레기 같은 조중동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보도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들 스스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좌파 진보 유튜브 여러분,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진실 앞에 이런 내란 범죄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으로 모시고 살 것입니까?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 정치 검찰들이 저질러 놓은 이런 만행을 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호소하겠습니다. 석은 저 여의도의 똥개들은 저 스스로 좌우 손을 잡고 나라를 망국의 길로 몰고 가고 있지만 우리 애국 국민들은 좌우 손을 잡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영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소위 말해 진보 진영에 오신 분들 윤석열 투쟁 몇 년에 보셨어요? 한 2년, 2년 정도 했죠. 예, 2년 정도 했다고 치고요. 저희 오늘 여기 와 계시는 변희재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진실투쟁을 하는 우리 쪽 진영 사람들은요, 약간 2016년도부터 이 투쟁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타도하자 이 투쟁을 해왔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악에 바쳤습니다. 예, 진짜요,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면요, 밥이 목구멍으로 안기 넘어가요. 우리는 그 고통의 세월을 약 7년을 버텨왔습니다. 좌측에서 오신 분들, 진보 진영에서 오신 분들,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가 길을 다 닦아놨습니다. 저희와 같이 가시면 윤석열 타도, 김건희 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지요? 따라 어디서? 자, 다음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자, 아마 좌파 진영에서 오신 분들은요, 아마 이분 머리에 뿔나고, 예, 이빨은 뻐드렁이면서, 예, 피는 파란피다, 예, 뭐 이렇게 여겼던 분이 계세요. 근데 요즘 인터넷 댓글을 보면요, 자, 우리 변희재 대표님, 먼저 최희진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최희진 대표님, 자, 이분요, 굉장히 욕을 많이 들었던 분이세요. 예. 그거 다시 시작할게요. 의사협회 회장. 이렇게 서울역 앞에 모인 것은 저는 단순히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서, 진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그 김건희가 미워서 나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 미워서 이 무더운 날씨에 시간을 내서 서울역에서 2시간, 3시간 집회를 하고 있을 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은 그런 윤석열의 잘못을 분명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드리고 그 죄를 물어서 이 잘못된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시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하느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상의 이론이. 근데 그 심판은 저도 아주 초보적인 부실한 기독교인으로 가끔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판은 하느님 앞에 불려가서 자기 죄의 목록을 판관이 쭉 나열하면서 당신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이고 당신은 천국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의 해석입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는 심판은 하느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내가 아무런 속박도 없이 그냥 가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의도했던 그런 바를 있는 그대로 평생의 것을 자기 스스로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 앞에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말은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의도했던 것, 내가 실제로 행했던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사실과 진실 문제입니다. 스스로 내부 양심 목소리,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신, 바로 그 신의 어떤 눈동자를 보면서 알아서 자기가 걸어서 천국으로 가고 자기가 걸어서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려는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 우리 국가 전체의 운명, 한 민족 전체의 최종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의 최종적인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그 진실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바로 세우고 사실을 바로 잡고, 그리고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는 사람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세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은 원래부터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을 2017년 1월 초부터 올해 지금까지 7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 2017년 1월부터 특검의 조작 수사, 위증 교사, 증거 조작, 부당한 법리 등등을 계속 지적하면서 특히 제가 2017년 3월 초에 당시 윤석열 특별검사 수사팀장의 형사 피의자와의 동거 문제를 제가 제일 먼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가 누구를 고발을 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을 고발하려면은 2017년 벌써 5년 6년 전에 공개적으로 지금 동영상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구동영상이. 최대지휘부터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여러 가지 태블릿 PC의 어떤 중고 조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한 중대 범죄자입니다. 따라서 무슨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수행하고, 이런 대통령의 언수를 통해서 이건 잘하고 저건 못했기 때문에 비판하고, 이런 차원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중대범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대범죄의 수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소중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완전히 흩뜨려버린, 국가체제를 붕괴시켜버린 그러한 악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을 국가의 적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국적 1호입니다. 국보 1호는 저기 남대문이고요. 국적 1호가 바로 윤석열이고, 우리는 이 국가의 적을 단호하게 진실과 정의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런 말씀은 잘 드리기 평소 꺼려 하는데, 평소 윤석열 개인으로서, 대통령이니까 사실 개인 사인으로서 그런 어떤 지위는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죠, 5년간. 근데 개인으로서 하고 다니는 언행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고통스럽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TV에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 나오고 신문에 나오면 마음 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 많은 국민들이 TV 꺼버리거나 신문을 던져버려요, 그냥. 맞습니다. 거짓말이니까. 이게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적해서 해온 일들, 말들, 언행, 생각, 표정 이런 게 다 쌓여서 국민들한테 자연히 그런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지난 몇 년 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입만 열면 설화입니다. 설화. 네. 혀가 일으키는 화를 설화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들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앉혀놓고 너무 기자가 검사들만 너무 앉히는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이 하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법치주의, 이런 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중학생만 돼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윤석열. 권력자들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해서 자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남용되는 권력, 오용되는 권력을 법이라는 기준, 원칙을 만들어서 제한을 시키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자. 이게 바로 법치주의 이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중학교 사회책에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사회책에 10살, 12살짜리들이 보는. 그런데 검사를 고위공직자에 많이 임명하는 게 법치주의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책을 한 자라도 보는 거예요. 신문이라도 보는 거예요. 밤마다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뇌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말이나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부인 봉화마을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 참배하고 왔지 않습니까? 추모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추모하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 어떤 그 뜻도 고귀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사인, 씨름 선수 같은 여자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인을 대통령 경호원한테 경호시키는 거 직권남용입니다. 맞습니다. 경호처장은 직권남용을 한 거예요.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 그리고 직계 가족에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호를 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자신이 있는지 날마다 출근하면서 기자들하고 뭐 미리 정해놓은 것도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설화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물어보니까 김건희 씨 문제를 물어보니까 내가 대통령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알려달라.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 처음 해본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윤석열이니까. 87년 헌법 체제, 87년 헌법 개정에서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개정이 됐어요. 더 하고 싶어도 딱 한 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태우 대통령 이외 모든 대통령이 다 대통령 한 번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나는 당연히 대통령 안 해본 것은 다 이미 우리가 서로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고 이러저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저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러저런 정책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표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로 윤석열 나 대통령 처음 해봐서 이름 모르겠다 그러면 사표를 놔야지. 그만두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한테 알려달라니 대통령 일을 국민들이 알려주는 게 그게 국민의 의무입니까? 윤석열이니까.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 일을 알아요? 윤석열이니까. 그다음 신문기사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데 이 사람의 고질병이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고질병이 있어요. 국무회의를 마치 피의자 취조하듯이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6월 7일날 국무회의를 했는데 교육부 차관이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도체 전문가 교육하는데 대학 정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니까 윤석열이 뭐라고 했느냐, 그동안에 저희들이 접해왔던 얘기들 피의자한테 너 평생 감옥에 썩게 할 테니까 빨리 불어 이 자식아, 요런 걸 늘 해왔단 말이에요. 그 교육부 차관한테 교육부 없애버릴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피의자한테 중대한 어떤 폭력적인 위협, 협박하듯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당연하지. 이게 대통령 리더십입니까? 윤석열. 이게 우리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을 찍든 찍지 않았든 이런 또라이. 무도하고 폭력적이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 나라가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화가 너무 많은데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마지막에 정책 문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정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 했죠. 성과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덕담 수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어떤 예의 차리는 수준의 덕담만 받고 끝났어요. 그럼 재미는 누가 봤냐? 미국 정부가 미국 민주당 정부가 다 봤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챙긴 거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수십조 투자 약속 딱 받아서 문서에 도장 찍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온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어느 신문 사설 조선일보인가 뭔가 여기 조중동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 뭐 안보와 외교가 이제 서서히 바로 잡혀가는 뭐 사기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게 바로 잡혀가는 출발점입니까?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나 했고 더 못했고 오히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우리나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에다 수십조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안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6발 쐈어요. 막 쐈습니다. 축포 쏘듯이. 그의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대지 미사일 6발 우리도 쐈어요. 술 마셨지. 이게 안보가 정상화되는 과정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쪽에서 6발 핵미사일을 쏴야 되니까 우리가 지대지 미사일 6발 쏜 게 그게 무슨 새로운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전술핵을 다시 가져오든지 핵무장을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정책이 6발 쐈다고 그게 안보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정책이 없다는 얘기죠. 대응책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본인이 실토했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하고 금리가 폭등을 하고 그리고 환율이 폭등을 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신용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르고 일반 가게를 담당하는 주부들이 매일매일 그 생필품 살 때 물가 오른 물가를 체감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분들 지금 기름값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투자 조금이라도 사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다 빠져버렸어요. 어디 물타기 할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어떤 엄청난 정책은 사실은 어느 정부도 사실 이 쉽게 해결책을 효과적인 해결책을 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난제인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물어보니까 기자들한테 근본적인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무능입니다. 무능한 것 말씀드리고 제가 정책 문제는 이것은 좀 잘했고 이것은 잘못됐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논의를 할 생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사악한 악당이 한 마을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했던 마을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뽑혔던 마을 대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가지 주민들 어려운 거 해결해 줬다고 그 사악한 악당을 우리의 계속 대표자로서 인정하고 그 사람 찬양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계속 갈 겁니까? 아니요. 그 마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정말 착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선조들을 어떻게 볼 겁니까? 얘들은 뭐라고 교육할 거예요? 그래서 강론적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 두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짓말쟁이는. 맞습니다. 이 잘못된 정권을 만들어낸 바로 이 사람을 우리가 단죄하고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나라는 정의가 무너져버린 나라예요. 정의의 최후보루인 법정의 정의부터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느냐? 윤석열 일당이 무너뜨렸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선거라도 해서 그걸 바로 잡아서 그 다음 법정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선거도
선거에서도 완전히 정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게 선거에서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선동이 어떻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중동의 선동. 물론 우리 과거 역사를 보면 별의별 사람이 왕도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무인 정권 시대 때 이유민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민, 의종우 허리를 꺾어서 왕을 직접 죽이고 왕이 최고 지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 민주사회에서 그런 어떤 선거에서 정의도 우리는 결국 실패 때문에 법정에서 정의도 실패했고 선거에서 정의도 실패했고 어디에서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됩니까? 거리와 광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목소리들을 계속 내서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개월 이내에 100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윤석열의 잘못을 분명하게 꾸짖고 당신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서 당신이 그간 범한 법치 파괴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서 정권을 가르치어내. 교체를 시키고 교체란 말도 참 너무 좋은 말을 썼습니다. 정권을 교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법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워서 이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로 반드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세대집도 잘한다. 저는 의료님 손자 우리 올해가 대표님 더 잘생겼어. 믿고 끝까지 서울 예정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최대집 대표님께 다시 한번 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시작할게요. 자, 뭐 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변희지 대표는 목숨 걸고 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미니어치 변희지 대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마 이 윤석열 집권 이후에 개최되는 각종 집회 중에서 보수 집회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 광화문에는 보수파리들의 윤석열 차량 집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다 합쳐서 오늘 우리가 제일 많은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쪽은 한쪽만 모이는데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좌우 관계없이 중간층 관계없이 윤석열이라는 시대의 악당을 타도하게서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마 뭐 이제부터는 제가 뭐 민주당 지지자십니까 이렇게 확인 안 하겠는데 상당수 지금 민주당 지지분들이 오셨을 텐데 아까 우리 김성철 사회자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변희재를 응원할 줄이야. 그런 걸 넘어서 변 대표님 최대집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무지하게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최대집만큼 안 됩니다. 오늘 최대집 대표 연설 들으셨죠? 아마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보다도 최대집 대표가 더 악당스러웠을 텐데 그런 거는 관계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만 판단하면 됩니다. 누가 윤석열을 가장 살벌하게 공격해서 누가 제일 먼저 끌어낼 수 있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것. 자, 오늘 우리 김용미 사장이 목사고시 때문에 사실은 이 집회 준비를 참여 못하고 그냥 이제 연사로만 참여했는데 저희 보수 쪽에 나온 연사가 이제 5명인데 이 5명 한 명 한 명이 보수 쪽에서 볼 때는요 함부로 보수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최대집 회장 저기 조용한 모르는방송 보수 아스팔트 운동의 선각자들입니다. 그리고 김성철 사회자 저 턴라이트 강민구 대표 탄핵무효투쟁의 최전방에 나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수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99%가 완전히 변절해버렸습니다. 3년 전 4년 전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조작날조 검사 처단하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99%가 지금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피가 끓을 정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요 5명, 그리고 이 5명을 밀어주는 우리 독자 전체분들이 보수의 진짜 엑기스들이에요. 저 바깥에서 윤석열 만세 부르는 놈들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보수 내에서 윤석열 문제로 내전이 벌어진다? 하루 만에 제압 가능합니다. 하루 만에. 한방감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보수. 실제로 우리가 윤석열 타도 집회를 김용민 사장과 손잡고 한다니까 이걸 방해하겠다고 깝죽깝죽거리는 보수 태극기 변절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못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것처럼 해가지고 후원금만 챙기고 못 나타났어요. 당연하죠. 어디다 대고 우리 앞에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입을 놀릴 수 있습니까? 이 변절자들이. 자, 제가 매불쇼 나가서 윤석열이 올해 안에 끌어내릴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끌어내려 봐라 그러는데 같이 끌어내려야죠. 그렇죠? 제가 끌어내리겠다고 무슨 뭐 뒷돈 받는 거 있습니까? 예, 같이 끌어내리면 되는데, 제가 그 올해 안에 끌어내릴 수 있는 자신감의 반론 뭐냐면 바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집단의 전체가 다 변절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그렇게 편집 없이 박근혜 사랑해요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조작검사 까도들이 윤석열이 권력 잡을 것 같으니까 싹 변절해가지고 윤석열의 아첨하부하고 그런 지지층이에요. 다.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은 박근혜라는 그 보수에서의 그 큰 자산을 가진 그 정치인도 배신했던 보수층이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 얼마예요? 46%, 47%? 역대 최저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나토 간다는데, 나토에 가서 그 윤석열이가 나토 간다는 기사가 제목이 전부 다 김건희 김건희로. 김건희 패션쇼 한번 하면 이제 완전 이미 언론사들이 파악을 했어. 이제 뭘로 하는 거지? 윤석열이가 나토 가는 건 기사거리가 안 돼. 김건희 나토 동행 이게 기사야. 완전 뭐 패션쇼 한번 마시고. 자, 나토 가서 나토 가가지고 지지율 10% 꼴린다? 아마 나토 가면요, 김건희가 스페인, 폴란드, 체코 가서 그 고궁 돌아다니면서 아마 패션 화보 사진만 날라 들어올 겁니다. 그거 변절한 태극기 노인네 할아버지들만 좋아하지 국민들 몸은 속 뒤집어져요. 맞습니다. 윤석열 본인도 인정한 헤어나오기 힘든 경제 침체기에 영부인한 자가 가서 패션쇼 하고 다니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7월, 8월, 9월 안에 윤석열 지지율 30%대로 추락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태블릿 PC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는데, 7월 달에 저와 최서원이 하는 태블릿 재판이 이제 4개가 열리는데, 사실 여기서 게임 다 끝났어요. 검찰 지금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7월 안에 태블릿 PC 하나 폭발할 텐데, 그건 명백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 사실이거든요. 각자 연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지금부터 잡겠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잡아놨다. 잡아놔서 공식화가 되는데 이제 얼마 안 걸린다. 의리님 자, 그러면 정말 예뻐요.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얘기는 의차대 회장의 의사인데,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용 메스로 환자를 난도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범죄. 맞습니다. 더군다나 그 조작 날조한 수사의 대상이 국가 정권이었거든요. 그럼 그건 내란 반역죄입니다. 그건 내란 반역죄. 자, 그런 범죄 사실이 공개가 되고 윤석열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하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 치는데, 이것들은 맨날 빵 사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 꼴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습니다. 9월, 10월 정도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그냥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있어도요 30만, 50만, 100만 국민이 쏟아져 나옵니다.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분석으로 저는 올해 안에 윤석열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런 진실들을 많이 알려주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미 태블릿 진실의 조작의 진실 드러났고, 윤석열의 정체도 다 드러났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미 윤석열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오늘 이 첫 집회도 정말 날씨가 지금 이렇게 더운데도 많이 오셨는데. 오케이. 자발적으로 온요랑하고 많이. 자, 일단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한 주로 쉬고 내가 정말 다다음 사용 주에 잘해요. 마이크는. 광주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천인 집회를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집회한 적은 없어요. 제가 탄핵무 집회 전주에서 해봤는데 광주에서 제가 세미나를 해봤지만 집회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광주에 자신 있죠, 여러분들? 광주 시민과 함께 윤석열 끌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광주 집회를 한번 맞춰보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아까 말한 5명의 보수 이 전사들은 주로 대구에서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대구도 한번 가죠. 국가 내란 반란세력 끌어내는데 광주가 어디 있고 대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9월 10월 정도는 여기 서울역 혹은 광화문에서 100만 명 딱 모여서 탄핵? 저 국회 그 똘마니들이 탄핵할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딜 쳐가지고 아마 내각제로 바꿀 거거든요. 아니 탄핵 필요 없고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거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타도 그냥 끌어내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윤석열의 장점을 본 건요, 아, 이 친구는 술만 마시게 해주면 다 들어주겠다. 막 아주 악랄하게 권력을 휘어잡아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대충 술만 먹게 해주면은 스스로 물러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끌어낸다 했을 때 폭력혁명 필요 없고요, 영국식 명예혁명으로 술 줄게, 내려와! 내려와서 술 받아 마실 겁니다. 자, 이 첫날이죠, 오늘 좌우통합집회. 제가 12월이라고 그랬는데 2달 앞당깁시다. 10월! 네, 10월 목표로 오늘부터 힘차게 달려봅시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는 변희재! 예. 아이고, 예. 오늘 집회 상당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정말 집회 성공. 저는 더 눈물이 좀 날 것 같은데요. 오늘 집회 소위 말하는 우파 상당히- 진영 사람들보다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좌파 진영 사람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오늘 집회 오늘 집회 오늘 장소가- 양 진영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집회 장소가 좌파도 머리에 뿔이 없고 우파도 머리에 뿔이 없다는 걸 서로 눈으로 확인했을 겁니다. 여러분 확인했지요? 훨씬 더 좋네. 진실과 팩트로. 그리고 목숨 걸고 싸우면 윤석열 구속시키고 오늘- 김건희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분위기 여러분 상당히- 확실합니까?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김건희 구속. 저 뒤에는 입만 뻐끔뻐끔합니다. 목 아파 죽겠다. 한 방에 끝냅시다. 한 방에, 알았지요? 다 같이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윤석열 구속! 김건희 구속!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역이 축복된 다다음 장소입니다. 주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축복된 지금까지 장소였네요. 사회의 삐딱선 TV 김성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번보다 서울역이 훨씬 좋았네요. 오늘 서울역으로 야반 도주한 것이 훨씬 축복이었네요. 뭐 잘 되려고 하니까 뭐 뒤로 넘어져도 잘 된다고 그러더니 잘 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